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마인 6화 너무 재미있지 않았나요? 양순애의 꼬리 표조 스트레스에 못 이겨 꼬리 대신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린 노덕이. 또 퍼스트인 정서연은 남편이 딴 여자랑 영상통화를 하던 말던 관심도 없는데 또 세컨드가 서드 찾아와서 소리 지르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6화의 주인공은 지킬 것과 버릴 것을 제대로 선택했던 정서연과 서희수였습니다. 6화 첫 번째 리뷰는 세 가지를 톱어볼 건데요. 첫 번째, 서희수와 강자경의 상반된 선택. 두 번째, 정서연의 선택. 세 번째, 블루 다이아몬드의 진짜 주인. 그럼 6화 리뷰 시작할게요. 하준이가 희수에게 안겨올 때 너무 슬펐어요. 나한텐 엄마밖에 없고 이 우주에서 내 엄마는 엄마뿐이라며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엄마 뱃속에 있고 싶고 제일 처음부터 엄마랑 같이 있고 싶다고 우는 하준이. 원래 드라마 보면서 잘 울긴 하지만 마인을 보면서 운 적은 없었는데요. 오늘은 하준이 때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지용 앞에서 내가 진짜 엄마라고 말했던 강자경. 내 아이를 낳더라도 하준이를 내 아이로 키울 확신이 생겼다는 서희수. 강자경과 서희수 둘 다 하준이 엄마인데 내 엄마는 엄마뿐이라고 말하는 하준이. 물론 자신을 낳아준 엄마가 죽었다고 알고 있지만 하준이의 진짜 엄마는 누구로 봐야 할까요? 하준이를 임신했을 때의 강자경, 즉 이혜진의 모습을 보면 지금의 화려한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1화에서 강자경은 한정판 우산과 비싼 가방을 들고 등장했고 구두로 가득한 강자경의 캐리어안을 마이는 2번이나 보여줬어요. 또 강자경은 개인 비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진으로서 미혼모 후원 모임에 등장했을 때 원래 타고 다니던 빨간색 자동차가 아닌 누군가 운전을 해주는 검정색 차에서 내렸고 하준이의 핸드폰의 추적을 누군가에게 부탁하기도 했으니까요. 즉 이혜진은 하준이를 포기하고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부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이혜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튜터가 아니라 하준의 친엄마로 다시 등장하기로 결심했다면 하준이를 포기하면서 얻었던 것들은 뱉어내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혜진은 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지용의 말을 인정하긴 싫지만 이혜진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편 하준이가 사라지자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하준이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서희수였습니다. 강자경은 자신이 기자에게 기사 소스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즉 하준이 혼외자 기사가 터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쇼핑을 하다가 뒤늦게 아들이 사라진 사실을 알았어요. 어차피 알아야 할 사실이고 자신을 닮아 강한 아이니까 이겨낼 거라고 생각했던 자경은 비서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하준의 핸드폰이 마지막으로 꺼진 장소를 찾았고 콘서트장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희수는 달랐죠. 직감적으로 하준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장에 갔다는 사실을 눈치챘는데요. 그리고 강자경보다 한 발 앞서 하준을 찾은 희수.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진짜 엄마는 하준이를 낳은 강자경이 아니라 하준이를 6년간 키운 서희수로 보입니다. 강자경 또한 희수가 한지영으로부터 하준이를 보호하던 걸 봤을 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수많은 감정들을 느끼면서 내가 친엄마인데 왜 친엄마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희수는 하준이의 엄마가 되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준이는 희수가 지켜야 할 마인이 되었어요. 물론 아이가 내꺼 너꺼는 아니지만 여기서 마인은 단순히 내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닌 내가 지킬 거를 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서영 배우를 원래도 좋아했지만 마인의 정서연 역은 역대급으로 멋진 것 같아요. 동서가 임신을 한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를 찾아가 동서가 임신을 했으니 앞으로 동서 앞에서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부터 멋졌는데 강자경 씨는 내보내는 거 어머니 허락은 필요 없다는데 와 서연 언니 너무 멋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든 실리를 먼저 생각하는 행동을 하며 강한 사람 앞에서 더 강해지는 센 언니이면서도 눈물이 촉촉하게 맺힌 깊은 눈빛으로 사람을 따뜻하게 쳐다봐주는 정서연은 내면의 따뜻함을 갖고 있는 인물이죠. 한지웅은 자신의 비밀을 들고 찾아온 정서연에게 자신 또한 서연의 비밀을 알고 있음을 알립니다. 중량이 비슷한 비밀을 서로 공유했다 생각한 한지웅은 하준이 친모에 대한 사실이 아마도 형수님의 입을 통해서 희수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 확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형님은 한지웅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자신을 협박한 지용과 자신을 의지하는 희수 사이에서 고민하던 서연은
고심 끝에 희수를 찾아가 불편한 진실을 알렸습니다. 특히 6화 엔딩에서 세 장면이 좋았는데요. 첫 번째는 정서연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5화에서 정서연은 돈을 돌려주러 온 유연에게 이 집에서 지낼 거면 지켜야 할 자존심과 버려야 할 자존심의 밸런스를 잘 지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신의 돈은 받고 수역은 멀리해야 하는 것이 밸런스라고 답을 정해주며 자신이 진짜 지켜야 할 게 뭔지 잘 보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유연은 서연이 제시한 답과 정반대로 돈을 놓고 나왔죠. 즉 자신의 의지대로 찾아낸 답을 고수한 거죠. 정서연 또한 내가 지켜야 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냈습니다. 한지웅은 서연의 비밀을 갖고 거래라는 탈을 쓴 협박을 했는데요. 그리고 서연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던 비밀을 엠마 수녀에게 털어놓았죠. 이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서연의 얼굴이 클로즈업되고 서희수와 한지웅의 대사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좀 친해진 것 같은데 중량이 비슷한 비밀을 서로가 공유했잖아요 라는 지웅의 대사. 이 집에 들어와서 형님이 의지가 많이 됐어요.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세요 라는 희수의 대사. 그리고 서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오늘 스케줄을 전면 취소하고 희수의 위치를 파악한 후 바로 자신의 선택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서희수와 한지웅 두 사람 중에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서희수고 버려야 할 것은 한지웅이라고 선택한 거죠. 서연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계산적인 사람이라면 한지웅이 의도한 것처럼 서연이 희수에게 불편한 진실을 알리지 않았었겠죠. 서연은 자신의 비밀이 세상에 공개될지라도 자신이 지켜내야 할 것은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된 희수와의 관계라고 결정했습니다. 정말 지킬 거 버릴 거 제대로 판단한 정서연. 여타 드라마처럼 정서연이 한지웅과 같은 라인에 서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두 번째 좋았던 점은 정서연과 서희수의 대사였습니다. 서연은 희수에게 내가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도 괜찮겠어? 라고 희수의 의견을 묻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다짜고짜 와서 동서가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라며 말을 꺼내지 않았던 모습에서 정서연이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한다는 게 느껴졌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희수의 대사. 진실을 미룬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정면 승부할 생각입니다. 진짜 와인에 나오는 이 두 여자는 왜 이렇게 멋진 거죠? 앞으로 희수가 자신을 기만한 남편과 이혜진에게 느낄 감정들이 어떻게 폭발할지 그리고 어떻게 정면 승부를 해나갈지 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좋았던 장면은 다들 아시죠? 바로 희수가 이혜진에게 파워풀하게 날린 싸대기. 소리가 얼마나 찰졌는지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7화 예고를 보니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된 희수가 괴로워하고 있고 정서연이 이혜진을 독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사. 하준이와 동서만 생각해. 동서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줄 테니까. 와 진짜 우리 형님 왜 이렇게 멋있죠? 1화에서 서희수가 가족 식사 자리에 주황색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정서연이 서희수의 옷을 보고 미소를 지어줬잖아요. 이때부터 형님 동서 케미가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전형적인 옛날 드라마였다면 정서연이 서희수를 시기에 질투하는 장면이 나왔을 텐데 지적은 가끔 하지만 동서를 아껴주니까 너무 좋아요. 효원가 사람들이 보물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들어있던 금고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입에 항상 불쌍해를 달고 살았던 김성태는 정말 불쌍하게 됐는데요. 절대 열릴 것 같지 않았던 금고의 문은 싸구려 유리 앞찾기로 너무나도 쉽게 열려버렸죠. 즉 한 회장과 양순애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김성태 한 사람이 아니라 주집사까지 여러 사람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김성태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부딪혔는데요. 보석에 새겨져 있는 한정된 라자드에서 만든 일련 표식으로 그 어느 곳에서도 팔 수 없는 다이아몬드. 그런데 사실 그 다이아몬드가 경매받은 거라고 했었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이아몬드를 현금화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김성태는 금고문을 연 것처럼 다이아몬드를 팔아넘기는 것도 쉬울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한편 헤드 집사가 블루 다이아몬드를 목에 건 걸 한진호가 목격했습니다. 한진호는 목걸이가 들었던 금고문을 엄마가 열려 했지만 열리지 않았던 걸 봤습니다. 그렇게 다이아 목걸이를 누군가 금고에서 꺼냈다고 생각하기보단
똑같이 만들어진 모조품을 주집사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지 않고 한진호가 김성태가 다이아몬드를 훔쳤다는 걸 알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궁금하네요. 블루 다이아몬드는 결국 돌고 돌아서 정서연에게 갈 것 같습니다. 1화에서 한 회장은 블루 다이아몬드를 누군가에게 선물하려 했는데요. 처음에는 시아버지가 둘째 며느리 희수를 묘하게 흡족해하는 모습이 보였던지라 블루 다이아몬드의 주인이 서희수일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블루 다이아몬드의 주인이 정서연이라는 증거가 1화에 이미 등장을 했었더라고요. 1화 초 카덴차와 로바토를 설명할 때 엠마 수녀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명예회장이 지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2화에서 정서연은 한 회장과 체스를 두며 이야기를 나눴던 장면을 회상합니다. 한 회장은 친정아버지에게 증여받은 회사 주식을 일괄 처분하여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물었고, 정서연은 문화와 예술이 특권층의 전유물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죠. 그리고 정서연의 신념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한다는 한 회장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6화에서 체스를 두던 며느리와 시아버지 장면은 한지용의 회상을 통해 다시 등장했는데요. 한 회장은 정서연이 진행하고 있는 문화사업을 어떻게 키워나갈지 기대를 해보겠다며 정서연도 자신에게 주어진 효원을 맡길 하나의 카드라고 밝혔습니다. 그걸 들은 소마즈기 한지용이 서연을 자신의 라이벌에 세우면서 뒷조사도 했던 거고요. 거기다가 시아버지는 큰며느리가 바람잘 날 없는 효원과의 해결사라는 것도 무시하지 못하겠죠. 마인 엔딩에서 서희수는 효원가에서 벗어나고 효원그룹은 정서연이 꿀꺽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